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8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 국방논평국지를 한 말씀 드리려고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미국 공군 훈련기 사업이 있었다는 거 다 알고 계시고, 우리 T-52 카이의 T-52 안 됐었죠.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3, 4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잉의 T-7A라는 기종이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서 좀 새로운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쭉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 제가 주로 참고한 것은 이 두 기사인데, 특히 아래 기사가 좀 상당히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예. 그 보잉이 뭐 상당히 좀 어렵다, 예, 흔들리고 있다. 미국 군 당국의 신뢰를 많이 까먹었다. 예,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예. 자, 이 11월 달에 걸쳐서 나온 기사인데, T7이 개발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은 금년에, 2023년 중에 대량 생산하자 결정. 그 F-35 쭉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F-35에서도 그런 게 있죠. 아직 그걸 달성을 못했죠. 대량 생산 허가. 그것을 이제 미국에서 마일스톤 C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원래 이제 2023년 중에 이루어졌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최소한 1년 연기가 된 거죠. 예. 자, 그게 어떤 문제들을 지금 불러일으키는지, 그 여파가 이제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더 강해지면서.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요 밑에 인사이드 디펜스 기사는, 이런 걸 참고하실 분들을 위해서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기사 내용을 구글에 검색을 하면 바로 기사가 뜹니다, 또. 예. 자, 보잉 미공 훈련기 사업을 이제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이게 한 300에서 500대 정도 되는 것이고, 이 기종이 지금 쓰고 있는 기종이 너무 낡았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오래된 기종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6세대 전투기까지 30년대 되면 나올 텐데, 거기에 너무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그 자체가 또 고장이 많이 나고 있어요. 오래돼가지고. 예. 근데 이것은 비단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한 30년간 구소련 몰락 이후에 냉전 체제가 종식된 이후에 전 세계의 그 훈련기 프로그램이 전부 다 제때 시행되지 못했어요. 예, 안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이제 패권 바람이 불고 러시아가 다시 부상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이게 이제 돌변하게 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낡은 훈련기를 쓰고 있었네. 그러던 와중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까지 발발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 군데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죠. 예, 미국에 저항하는 세력들의 힘이 세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빈자의 무기인, 가난한 자들의 무기인, 어떻게 보면은 드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운용이 되고 있고, 또 그들의 기술력조차 뛰어나져서 미국도 가지지 못한 초음속 뭐 미사일 같은 것도,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것도 등장하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은 더 급해졌죠. 자, 이거는 하루하루가 지금 다르죠, 미국 상황에서는. 그 와중에 T7 보잉한테 탁 밀어줬더니 문제가 생긴 거죠. 2018년 9월 28일에 선정이 됐어요. 저때 이제 우리 T50은 카이의 T50은 떨어진 거죠. 300대에서 500대니까 물량이 엄청나고, 미군이 그 당시 예상했던 가격이 얼마냐 하면은 16.3 빌리언 달러예요. 예,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은 저기 한 현재 환율로 하면 20조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 공군이 예상한 가격이에요, 이게. 그런데 보잉이 비행기도 없으면서 그때 설계도만 밀어넣고 된 거거든요. 그때 제시한 금액이 9빌리온 달러. 얼마냐? 지금 한 10조 좀 넘는 금액이죠. 그 절반 값에 입찰했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개발도 완료하기 전에 설계도만 가지고 수주를 했고, 2024년에 배치한다. 엄청나게 빠른 시기, 그러니까 한 5, 6년 개발해가지고 배치한다는 거예요. 전례가 없던 일이었지만 최신의 그 디지털 설계 기술을 활용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또 그 당시 보잉이 뭐랄까 F-15 이후로서는 미국의 뭐랄까 국방 부분에서 민수 부분은 그때 상당히 강했을 때예요. 보잉이 그때 이제 737 맥스 떨어지기 전이죠. 예. 그래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군수 산업 부분에 발을 확실히 담그고 있어야 되겠다. 하나는 왜냐하면 그 유지를 하려면 그랬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손해를 보더라도 무리해서라도 하나를 따내자, 이렇게 된 것으로 봐져요.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
737 맥스가 떨어지고 보잉이 엄청나게 어려워졌죠. 그다음 코로나 나오고 그래서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았죠. 그렇게 상태가 좋았을 때 상업 분야에서 남는 민간 분야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군수 분야에 이거는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무리해서 들어간 것이 지금 이제 독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원래는 2024년부터 이제 배치할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2024년에 대량 생산 허가를 받는 것조차도 지금 불투명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거기 언급되는 이제 문제들이 이 기사들에 좀 나오죠. 뭐 이전부터도 윙락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고각으로 들어갔을 때 뭐 비행기가 기체가 불안정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미 뭐 풍동 시험도 부족하게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들로 지적이 받았는데 드러나는 문제 말고 이면에 있는 많은 문제들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보면은. 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대량 생산 오케이 받는 게 2013년 11월, 금년 11월 달에 받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생산 들어가서 2024년부터 배치가 되는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가장 크게 지적받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의외로 단순해요. 비상 탈출 시스템이 개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저게 한번 실험을 하게 되면 한 7, 8개월 걸린다. 예. 그래서 금년부터 준비해서 2014년 초에 죄송합니다. 금년부터 준비해서 2024년 초에 본격적으로 시험이 된다. 그러면서 그 기존의 마일스톤 C, 즉 대량 생산 오케이 받는 시점을 2023년 11일이라고 했지만은 이걸 2014년 11일이라고 지금 군도 그렇고 미군도 그렇고 업계도 지금 말을 못하는 거죠. 이거 좀 F-35랑 비슷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여기 비상 탈출 시스템은 뭔고 하니 이게 아마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미 공군에 있어서 체격의 뭐랄까 범위라고 할까 체격이라고 하면 맞겠네요. 예. 그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어요. 여성도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그런데 이 지금 비상 탈출 시스템이 그걸 반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즉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좀 우스운 거예요. 왜냐하면 미군이 그런 규격을 새로 적용하게 된 지는 오래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비행기에서 비상 탈출 시스템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간과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걸 잘 만들려고 했지만 안 된 게 아니라 조금 한눈을 파는 그런 기색이 느껴져요. 이 맥락을 전체를 봤을 때. 자,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문제들 좀 이따 좀 더 나올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게 기존에 쓰고 있던 T-38 탈론이라는 비행기예요. 이게 뭐 베트남전 끝나자마자부터 썼던 비행기니까 오래된 거고 자꾸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고 또 미국 내에서는 미 공군 조종사들의 경험치가 자꾸 얕아지고 있고 이런 비행기로 훈련을 해서는 뭐 F-35 그리고 6세대 비행기가 2030년부터 나올 텐데 거기에 적절하지가 못하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면은 T-50 개량이 있어가지고 이거보다 훨씬 새 비행기잖아요. 그런데도 향후 5세대, 6세대 전투기를 훈련하는데 가운데 갭이 발생한다. 지금 상태로는. 그래서 조종석 같은 거를 전부 다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수요가 이미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죽하겠어요. 그럼 이거는 베트남 전부터 쓰고 있었으니까 아무리 개선을 한다 했지만 스노드롭에서 만들던 비행기예요. 예, 이걸 다 지금 대체한다는 거고 이게 원래는 한 2000년대 초반, 길어도 2010년 이때쯤 전 세계에서 교체 수명이 다 됐었어요. 제트 전투기 훈련기들이.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보고 우리가 이제 T-50을 개발한 거거든요. 그 교체 수요를 보고. 왜냐하면 다른 마땅한 후보군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 평화 분위기에 젖어 있으니까 군이 비행기를 안 바꾸는 거죠. 업계도 준비를 안 한 거죠. 무주공산이다. 했는데, 사실은 그 타이밍이 지금 이제 10년이나 15년 늦게 지금 등장한 거죠. 그래서 원래 T-50이 예상했던 그 시장이 열리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진 거예요. 대신 경쟁자는 더 없어진 거죠, 지금. 네,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나 이태리 기체밖에 없어요, 서방권에서는. 그 이태리 기체는 뭐 초음속도 안 되는 비행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그만큼 중요했던 건데 보잉이 저가로 입찰해서 설계도만 가지고 이걸 탁 채가 딴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정치적인 부분도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잉이 급전직하하고 있고 다른 여러 군데서 부실한 모습을 보여줘서 미국 정부 군 당국의 신뢰를 급격한 속도로 좀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거죠 지금. 네. 자, 이런 거고 지금 P7A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잉의 상태를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보도 내용에서 다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그들이 이제 주식회사니까 그 주주들한테 보고하는 자료에 분기 이제 4분기 분기별로 발표하는 자료에 이미 T7A의 저가 입찰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14조 원 환율 감안해서 제가 대충 계산해 본 겁니다. 14조 원 이상의 손실이 이미 발생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손실이 발생할 거다. 더 발생할 거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예, 저가 입찰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손해가 나더라도 민항기 부분에서 워낙 많은 이익이 났고 군수 분야에 오랫동안 손을 놔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탁 올라온 기회를 무리해서 보잉이 물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항기 부분이 확싹 주저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완전히 덤탱이가 된 거죠. 손해인 줄 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손해를 그때는 말하더라도 충분히 감내하고도 남는다 생각했는데 이제 감내가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 손실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계약 자체를 고정 가격으로 했어요. 네, 고정 가격으로. 예, 이거를 물론 다시 재계약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계약 자체가 고정 가격이에요. 안 되면 만들수록 손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감사원 보고 자료를 보면은 이 기사에서 인용한 내용이고 요 밑에 있는 부분에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좀 부족하지만 번역을 한 것인데 여기에서 엄청나게 냉정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7A의 일정 연기는 지금 이미 1년 이상 연기가 되고 있고 훈련기가 자꾸 고장이 나서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사람들도 희생되고 있고 일정 연기는 기본적으로 보잉 측 이유에 기인한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잉의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의 내용은 뭐냐? 필요한 업무의 범위와 투입할 자원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근성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성으로. 이거는 그냥 손해나는 프로그램이니까 가급적 복잡한 일 하지 말고 다 생략해서 간단하게 하고 돈 많이 들어가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안 들키면 되니까 하자.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사에서 하는 거 파는 것은 이게 사브랑 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생산은 사브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무 분담이 둘이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사브가 어느 일정 단계까지 하고 그다음 보잉이 그다음 후속일을 하고 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둘 간의 케미스트리도 지금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감사원의 지적은 엄청난 그냥 험한 말만 안 쓰지 욕이에요, 사실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부실하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부로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 되냐? 이런 소리예요. 우리 편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지난 1년 사이에 또 벌어졌던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 내에서 아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아마 KF-21 개발할 때 이런 걸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전에 뭐 F-35도 우리 공군의 F-35도 조류에 부딪혀가지고 뭐 독수리에 부딪혀가지고 망가졌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동체 상륙까지 하고. 그래서 그 시험이 내용이 뭐냐면 4파운드 조류, 그러니까 한 2kg 되는 새가 콕핏에 딱 맞았을 때 조종석이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부실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새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 해야 되는데 그거 시험도 2024년에 예정이 돼 있어요. 자, 이건 뭐 제법 보도도 됐지만 시험은 2024년이에요. 2024년에 해야 될 게 많아요. 지상 훈련 시스템 비행기 타기 전에 하는 거, 시뮬레이터 같은 거겠죠. 거기서 프로젝트 문제. 그 프로젝트는 상당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조종사가 조종하면 뭐 적기도 떠오르고 지상 모습도 보이고 한 방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프로젝트가 문제가 있어서 두 분야의 교체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자, 이런 것들 보면 사소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 미국이 프로젝트 이런 지상 훈련 시스템을 처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F-35 말씀드릴 때도 그 아이언버드도 지금 못 만들고 있다잖아요. 그 미국이 실력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이미 다른 기종들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감사원 지적 문제하고 똑같아요. 정성을 안 기울이고 있는 거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분야에 있어서 인력이 이미 다른 분야로 많이 빠져나가서 과거의 기술 자체도 유지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업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쨌거나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이것도 2024년에 시험 예정이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통과가 돼야지 마일스톤 C, 즉 대량 생산해라고 허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2023년에 금년 말에 반드시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걱정을 했을 거잖아요. 이게 싸게 내면서 입찰에 들어오면서 아직 비행기도 없는데 T50 같은 건 이미 비행기도 있고 검증이 된 건데 될까? 되겠나? 할 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무 문제 없다. 너 돈도 안 남을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돈 남아. 이렇게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계속 2024년으로 미루는 걸 보니까 이게 지금 보잉의 본심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군에서도 어느 정도 판단이 선 것 같아요. 보잉하고 과연 비즈니스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지금 그런 수순이에요. F-35랑 되게 비슷해요, 분위기가.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제가 미국 기사들을 많이 보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애널리스트, 시장 분석가의 입을 빌려서 보잉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 우리 공군은 비행기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훈련이 부족해서. 예? 그리고 적국에서는 뭐 지금 가상 적국에서는 5세대도 나오고 6세대도 나오는데 우리는 조종사의 기량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다. 거짓말 아니죠. 사실이죠. 또 그만큼 급해진 거잖아요. 미국이. 그런데 업계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새끼 이쁘다고 자기 기업한테 준 건데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미래 입찰에서 불이익을 줘야 된다. 여기서 행동을 이렇게 하면은 다른 입찰에서는 또 공정하게 똑같은 입장에서 경쟁을 시키면 안 된다. 페널티를 줘야 된다. 입찰에.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엄청난 방산 기업에 대해서 엄청난 그 비판이죠. 또 하나는 뭐냐.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T-38을 은퇴시키려야 되는데 1년이나 더 유지하게 됐다. 그게 비용이 더 든다. 갈수록 비용이 더 들고 있다. 오래된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 증가되는 분량의 비용을 보잉한테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압박을 가해야 된다. 보잉이 일을 제대로 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사에서. 예. 상당히 심각하다. 보통 그 업계를 다루는 기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선을 좀 넘어갔다고 봐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자, 게다가 아까 이제 민항 부분은 어렵다는 걸 여러분도 뭐 짐작을 하실 거예요. 보잉 CEO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한 11월 달 기사네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기존에 이제 새로운 기체를 계속 개발을 해서 시장에다 도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체를 개량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새로운 기체를 2030년까지 개발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시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뭐냐, 이 경쟁자인 에어버스는 계속 비행기를 내놓고 보잉의 기존 거를 만지는 수준인데, 그리고 기존에 있던 비행기에 대한 신뢰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사고가 나가지고 737 맥스건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종을 내놔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 도전적으로. 그걸 못할 정도로 힘이 빠져 있다는 이야기로 시장이 해석을 했어요. 이거를. 자,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이렇게 봤을 때는 T7A 같이 계속 손해만 나는 프로그램에 보잉이 정렬을 불태우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는. 자, 그러고 보면은 보잉의 다른 많은 일들이 설명이 돼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왜 미국의 차세대 기동 헬기 지금 그림 속에 보이는 이게 훨씬 우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축 반전 로터에 뒤에 푸시 로터 있는 거 우리도 이런 걸 개발하겠다고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카이에서 30년대까지. 그런데 이게 낙마했죠. 낙마하고 벨의 그 V280이라고 틸트 로터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V280 같은 경우는 시간에 맞춰서 딱딱딱딱 준비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보잉이 한 거란 말이에요. 보잉 시콜스키가 한 거예요. 보잉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이드 제작 문제가 있었고 변속기 개발 문제가 있어서 프로토타입을 제공이 1년 이상 늦어졌어요. 그래서 미군이 V280만 가지고 한 절반의 기간은 그것만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테스트를 훨씬 더 오래 했어요. 이 기체보다. 왜냐면 늦게 줬으니까. 그리고 또 2대를 아마 줘야 됐던가 그랬는데 한 대가 보잉 내부에서 실험하다 추락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이 기체가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도 여기한테 손을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V280한테 뺏긴 거예요. 자, 내용을 보시면 시간 못 맞췄죠. 예, 이거는 밤을 새서라도 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뭐 안 하는 거예요. 자, T7A랑 똑같은 분위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미국은 또 공중 급유기 문제 가지고 미국 쪽에서는 유감이 많아요.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비슷한 분위기다. 또 그렇게 되네. 양측이 손님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전에 지금 제가 국방논평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우리하고도 지금 엇갈리는 이슈가 좀 엮여 있는 이슈가 좀 있죠. F-15K 성능 개량하는 거,
우리가 5, 60대 가지고 있죠. 금액을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지금 섣불리 결정을 못 내리고 있죠. 그리고 치누크 헬기를 좀 대체하는 대형 기동 헬기 사업도 있는데 저걸 보잉에서는 또 다른 치누크 헬기로 사라. 그러면서 값이 엄청나게 비싸게 또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지나간 거지만 아파치 헬기 면허 생산하라고 우리한테 제안한 바가 있었죠. 왜냐? 미국에서는 아파치 헬기가 지금 생산이 중단될 거니까 2026년부터. 그래서 차세대 기동 헬기, 차세대 공격 헬기, 아까 V280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잉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그 보잉이 처한 상황을 잘 살펴봐야 된다. 잘못하면 뒤통수 맞는 수가 생긴다.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 이 보잉의 쇠락을 느낄 수 있는 게 이게 뭐냐면은, 미국 미 의회에서 낸 보고서인데 뭐냐면은 2030년까지 내겠다고 하는 6세대 전투기 NGAD, 예, 그 문건의 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무슨 언급을 하고 있는 거 하니 6세대 전투기 개발하는 데 있어서 관여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위에 보면 로키드 마틴, 노드롭 그루만, 예. 그리고 뭐 이때는 텍스트론 이런 조그만 기업들인데 여기서는 아마 이제 무인기 체계랑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제너럴 아토믹스 이런 회사들이 언급이 되는데 제너럴 아토믹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거 이제 무인기를 만들던 곳이죠. 예. 텍스트론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소총 미래형 소총 할 때 탄두 일체형 탄을 사용하는 소총을 제안했던 회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보잉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잉이. 그래서 오늘 아까 앞서 소개드렸던 기사에서도 보잉이 NGAD 6세대 프로그램에서 가능성이 아주 낮아 보인다라고 냉정하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 네, 정부가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으니까. 자, 그러면서도 T7 프로그램의 그 훈련기 프로그램이 미국이 하나의 다른 옵션을 지금 제시를 한 게 있죠. 네. 지금 보잉이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게 계속 연기가 되면 어떡하라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대안을 마련을 했어요. 이게 2021년 10월 12일에 나온 ATT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Advanced Tactical Trainer라고 원래는 가상적기 같은 거. 이런 것을 구매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ATT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우리말로 하면은 전술 공격 훈련기가 고등 훈련기처럼 된 거예요. 우리도 T-50 있고 그다음 FA-50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보잉의 T7은 무장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기초 제트 훈련기를 쓰고 제트 훈련기를 이원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가상적기 프로그램을 확대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 10월에 이게 나온 제안서거든. 제안하라고 정부 요청서거든요. 업계 관심 있는 업계에 들어오라고. 여기에 그들이 어떻게 보면 차세대 전술 훈련기로서 필요한 걸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2021년 후반부 저때 이미 그러니까 보잉이 계약을 한 지 3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저때 싹수가 노렸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 대안을 마련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것을 100대에서 많게는 400대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이미 게시가 됐었는데 보잉이 지금 시간을 못 맞추고 있죠. 그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F-35 프로그램하고 똑같아요. F-35 프로그램 대량 생산 허가 안 내주면서 6세대 전투기 개발하겠다. 4.5세대 기체도 동시에 개발하겠다. 30년까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여차원 갈아탄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돈을 두 군데 쓸 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뒤에 게 나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1년 늦게 되는 게 공식화됐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기체가 더 빨리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2023년 정도에, 금년 정도에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당연히 우리 T-50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자, 이거는 무장도 가능하고, 뭐, 공중급유도 가능하고, 우리 지금 FA-5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게 필요하다. 실제 전투훈련을 하려니까. 예. 근데 그런 점이 자꾸 부풀려지고, 비중이 강해지면서, T-7A는, 그래, 좀 되면 뭐, 그냥 기초 제트 훈련기로 쓰지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돼가는 거예요. 여기 최대 400대까지 사겠다고 그랬어요. 100대에서 400대까지. T-7A가 잘 안 되면은 이 숫자 더 늘어나겠죠. 이거는 당연히 무장이 가능하든 공중급유가 가능하든 값은 T-7A보다 비싸겠지만 T-7A가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고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원래 이제 T-50의 포지션이었잖아요.
그래서 미 공군은 이 옵션이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보잉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와, 다 공개된 자료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헛발질하면 아주 기회가 넘어가겠다. 그런데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가 같은 변동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소프트 랜딩을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생산해서 최소한 몇 대는 아마 사주겠죠. 지금 F-35하고 똑같이. 예. 그래서 우리 카이의 T-50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예. 3,400대 이게 끝나지 않는다. 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카이에서 이야기하는 1,000대 이야기가 저는 과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미국 공군에서 저는 이제 정보 요청서를 냈을 때 에어포스 매거진에서 로키드 마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T-52 판권, 미국의 판권을 로키드 마틴이 갖고 있으니까 로키드 마틴 브랜드로 팔리는 거예요. 그건 내용은 다 우리가 만드는 거죠, 사실은. T-50의 개량형 갖고 하겠다. 새로 비행기를 만들지 않겠다. 새로 만들려고 해도 비행기도 없지요. 그래서 이걸 T-50의 개량형으로 할 것이고 아주 매력적인 가격,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겠다. 이런 기사까지 나온 상태예요.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게 뭐냐? 아까 ATT 가상적기 프로그램이 좀 강화된 거, 전술훈련기 프로그램. 여기는 지금 미국 해군도 관심이 있어요. 왜냐면 해군의 훈련기도 낡았거든요. 지금. 미국 공군만큼은 아니겠지만 제가 봐서는 100대 이상의 훈련기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해군도. 네, 100대 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속도가 최소 마하 0.9 이상은 돼야 되고 기체 강성 마하 1.2 버텨야 되고 7.5G 버텨야 되고 고도 3,000m에서 6G 버텨야 되고 비행 시간 최소 90분, 30분 전술기동 포함해야 되고 무기 장착할 수 있어야 되고 공중 급유 가능해야 되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T-50 미국형을 하면서 이미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크게 손볼 건 없다고 보고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향후 5세대, 6세대를 위한 조종사 훈련에 이 기체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디스플레이 부분이나 조종사 장비 같은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T-50의 개량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필요한 투자가 없어요. 한번 하면 양수겸장이에요. 어차피 우리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미 해군이 현재 훈련기로 사용하고 있는 T-45 고스호크라는 비행기인데 여기도 지금 요구하는 조건은 ATT 프로그램이랑 거의 유사한 것으로 돼 있어요. 있고 여기서 이제 해군이니까 당연히 항모에 이착함 해야 되면은 그 요구 조건이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 우리 카이에서 T-50의 기체에 많은 변형을 가해야 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미 해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터치 앤 고 정도만 할 것이다. 착륙 안 한다는 거. 착륙은 안 하고 바퀴 닫고 활주한 상태에서 다 재이륙하는 그런 훈련 정도만 할 거다. 자, 그래도 기체 보강은 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있는데 이것도 우리한테 추가로 불필요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KF-21의 네이비형, 항모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게 곧 우리가 중형 항모 이상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T-50은 그 훈련도 대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필요한 기능이에요. 환영합니다. 우리는. 예.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ATT 프로그램에서 만약 T-50이 아까 저기 로키드 마틴에서는 TF-50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던데 이 미 해군 훈련기의 시장에서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만 그러느냐? 유럽 쪽으로 건너가면은 유럽의 전투기들도 지금 대체 수요가 많이 밀려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아마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폴란드 같은 나라들과 그 주변의 나라들은 미국 기종을 차곡차곡 더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K9 수출하고 K2 수출하고 그런 건 마찬가지죠. 군비 확충 붐이 불면서 미군기들이 더 많이 진출하게 돼 있어요. 유럽 시장으로. 자, 그러면 미국이 만약 T-50을 선정한다면 유럽에서도 지금 마땅한 경쟁자는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 수요들이 줄줄이 딸려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카이가 이야기하는 T50, 뭐 FA50까지 포함이겠죠. 그게 1000대가 과언이 아니다. 거기다 공격기로도 바로 쓸 수 있으니까 로급으로. 우리 KF21이나 T50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던 이유가 이 책 때문에 그렇거든요. 초기에 아마 연구개발 책임을 맡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전영울이라는 저자는. 그래서 그때 F16을 살 때 그 절충 교육으로 우리가 T50을 같이 개발했던 거잖아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우리나라 제트기. 저기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2000년대 초반, 2010년 이때 전 세계 제트 전투기들 훈련기들의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데 지금 마땅한 기체가 없다. 우리가 그 시장을 도전할 수 있다. 그게 아마 이 프로그램을 밀어붙이는 가장 큰 아마 동력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지금 그분도 이제 은퇴를 하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그게 예상보다 지금 10년, 15년 뒤지만 지금 그런 걸 우리가 목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